아스라님의 공포 실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직업괴담으로 특수청소부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직업괴담은 말 그대로 어떤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겪는 또 공포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되셨고 또 컨택이 되셨는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직업괴담으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특수청소부 분들을 또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도 좀 궁금해요. 방송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알게 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이거는 제가 연결이 된 게 아니고, 네, 감독님이 아시는 기자분들을 통해 갖고 인터뷰 진행을 하게 된 걸 이제 카메라맨으로 촬영을 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네네, 들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근데 막 저번 얘기들처럼 막 그 현장이나 그런 걸 자세하게 묘사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건 아시죠? 그쵸. 왜냐면 또 그 유튜브가 또 원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변형을 좀 이게 단어 같은 거, 선정 같은 거, 네, 너무 막 이게 좀 잔인한 묘사를 할 수 없는 점,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얼추 그 상황이라는 거, 그분들이 겪는 거라는 걸 아니까, 그죠? 네, 얼추 이제 상상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라님 직업괴담 이야기가, 또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글로 변형을 시켜서 2차 재가공을 하시고, 그거를 또 무단으로 이렇게 좀 많이 퍼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법적으로 꼭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컨텐츠는 2차 재가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이든 영상이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그쵸, 아스라님?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그래도 어,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예, 예. 네, 이거 머리 아파요. 네. 자, 그럼 특수청소부분들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오늘은 이제 좀 뒷이야기들을 들은 거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크게 이제 네. 세 가지 분류로 나눠를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악몽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귀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신질환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겪으시는 고통에 관련돼가지고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런 걸 둘째 친다 하더라도 저는 촬영 때문에 직접 처리하는 그 현장을 한번 가가지고 촬영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상상하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뭐가 막 난잡하게 널려져 있거나 그런 그로세스크한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단 첫 번째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고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가시는 장소들이 어떤 현장들이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혼자서 안 좋게 가신 분들을 처리하는 그런 장소를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무튼 엄청나게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필요하신 네, 분들이고요. 그죠? 저 어떻게 보면은 네. 없어지면은 좋은 직업이지만 사실 없어질 수가 없는 직업이긴 하죠, 그쵸.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로 들어오면은 이제 감독님이 이거에 관련된 다큐를 촬영을 제의를 받으셔가지고 아시는 기자님들을 통해서 몇 분을 만나 뵀어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현장도 들어가 보고 이제 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독님이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뭐 네. 힘드신 거나 그런 거 없으시냐 이런 걸 인터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악몽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악몽.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하신 지, 그때 당시 일하신 지 한 5년 차 조금 넘으신 상태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현장을 가서
청소를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장소들이 그렇게 막 생각하신 것처럼 그로테스크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냄새가 심해서 냄새랑 그리고 유품이나 그런 걸 정리하는 직업뿐이지, 사실 막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 병원이나 아니면 장례 업체에서 처리를 해요. 네. 그래서 그분이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뭐 냄새야 당연히 냄새가 나는 거고, 그쵸.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더래요. 오. 그래갖고 자기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건물주한테 의뢰를 받은 내용이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체크할 거 다 체크를 하고 쓰레기 청소를 시작하는데, 네네. 이제 대부분 그렇게 업체에서 가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 무연고자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대요. 네. 그래갖고 그분도 이제 그때 당시 현장을 갔을 때 무연고자 분이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웬 노트 한 권이 뚝 떨어지더래요. 네. 그 노트를 봤더니만 이제 일기장인 거예요. 오. 사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원래 보면 안 된다, 그런 거 사실 안 좋다, 이런 게 원체 많이 도는 말이잖아요. 음. 근데 이상하게 펴보고 싶더래요. 예. 그래갖고 일기장 그거를 펴가지고 이제 한 개 한 개씩 이제 읽어보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네. 가장 마지막에 썼던 것부터 해가지고 쭉 앞쪽으로 이제 쭉 읽는데, 너무 이제 안 좋은 글들만 막 써 있는 거래요. 예, 예.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하고 막 그런 글들만 한 3개월이 채워져 있더래요, 일기장. 와.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 하시다가 이제 결국 안 좋은 선택으로 가신 분의 그거를 청소를 하러 가신 거니까. 그쵸. 하고 예. 보면서, 아, 이분 진짜 너무 고생하다 가셨다, 이제 간단하게 쟤라도 지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쭉 냄새 빼는 이게 하루 이틀로 해서 안 되니까 못해도 한 네. 2주에서 3주 정도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쭉 냄새 다 뺀 다음에 이제 물건 쓰레기 정리 다 되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간단하게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드렸대요. 네.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드리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돈을 받고 끝나는 건데,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어떤 한 분이 나와갖고 자꾸 자기를 막 쫓아오더래요. 네. 근데 잡히면은 너무 뭔가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꿈속에서 너무 들어갔고 미친 듯이 그렇게 뛰어다녔대요. 네. 그렇게 하루 이틀 그런 꿈을 계속 꾸시다가 결국 이제, 아,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렇게 계속 꿈을 꾸면서 밤잠을 설치면 내 몸이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네네. 무당집을 찾아러 갔대요. 무당집에 찾아가니까 무당분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만 귀신이나 그런 건 아니래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흔히 이제 염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그쵸. 뭐,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예, 뭐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백,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그분한테 들러붙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무당분이. 아. 그래갖고 꿈을 꾸는 그 내용이 아마 예. 이런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작업을 했던 그 장소에 있었던 분이, 살았던 분이 겪었던 거를 아마 꿈으로 꾸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오, 예. 그래갖고,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방법은 없대요. 그냥 최대한 잘 버텨보고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그때 와서 다시 찾아오라 하고 자기를 보내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그냥 쫓아오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를 붙잡고 막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자기한테. 막 욕을 하고 어느 날은 때리고 막 되게 꿈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을 막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래요. 거의 네네. 그거를 한 2, 3주를 겪으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다,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원래 갖고 오면 안 되는데 일기장을 네. 본인이 챙기셨다 그랬거든요. 그 일기장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3개월 동안 자기 비하를 하는 일기가 써 있고 나서 그 앞장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당했던 일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그게 자기가 꿈에서 겪는 일이랑 똑같더래요. 와, 소름 돋는다, 이거. 그래서 그 일기장을 들고 다시 그 무당분을 찾아갔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기 전까지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너무 가슴 깊이 한누로 담고 있어갖고 예. 그게 그 자리에 남았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기장 그래서 결국 무당분한테 드려서 태우면서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도 꿈은 계속 이어졌대요. 근데 결국 어느 순간 점점 꿈을 안 꾸게 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일기장에서 그분이 당한 내용은 몰랐는데 안 봤는데 보니까 꿈속의 내용과 동일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와, 예. 이게 이분이 막 안 좋게 해가지고 붙은 건 아니고 그 안 좋게 생각하면서 겪었던 게 사념으로 남아서 그 사념이 그분한테 붙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시게 된 분이 겪었던 안 좋은 일을 악몽을 통해서 꾸시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직업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솔직하게 그런 걸 보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몽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별의 별 막 그런 걸 겪으실 텐데도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악몽이라는 개념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악몽이 일반적인 악몽이랑 다른 게 네. 말했다시피 이제 그 가신 분이 겪었던 일을 꿈을 그러니까. 통해서 보시는 분들. 네, 네. 그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세상을 다르게 가게 된 일을 기억을. 꿈을 통해서 겪으시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분도 이제 멘탈이 어느 정도 흐트러지는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겪으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진짜 힘든 일일 거예요. 그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귀신일 텐데, 그죠? 네, 귀신이다. 귀신이죠. 이거. 요거는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이게 궁금해. 막 그런 일들을 겪으실까? 막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떤 걸까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아까 그 전 사람이랑 다른 분인데 이분은 정말 베테랑이세요. 오, 20년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때 당시. 20년? 그때 당시 50이 조금 그러니까 50 초반대 나이셨는데 자기가 예. 30대 초반부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이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임팩트 있는 거 한 두 개 정도 말씀을 해드릴 건데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직주인이 이제 의뢰를 하셔갖고 현장을 들어가게 됐대요. 예. 현장 들어갔는데 문을 딱 집주인이 열어주는 그 순간부터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래요. 예. 근데 원래 이제 개나 고양이처럼 이제 키우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공서 쪽에서 와가지고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로 보낸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집은 들어갔더니만 개 한 마리가 있는 거래요. 예. 원래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런 게 있대요.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작업을 하지 않는데요. 오? 예? 이유는 그러니까 뒤처리가 힘들어서 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도 집주인 분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윗돈을 좀 얹어주겠다. 네. 작업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분 얘기하면서 느꼈던 건 아마 개나 고양이나 그런 동물들이 있을 경우 배설물 같은 게 좀 심하게 많이 오래 남아있으면 냄새나 그 들러붙고 해서 청소에 힘든 게 있잖아요. 있겠죠. 예.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이제 오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벌레 그런 게 엄청나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대요. 네. 그래갖고 청소를 했죠, 그냥. 그래서 그분은 어차피 베테랑이신 분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제 청소를 다 진행을 하고 그렇게 2주 정도 진행을 하면서 냄새까지 다 빼고 나서 남은 건 이제 개 한 마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팀원 중 한 명이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 그 지금 있는 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못 지킨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라고 하면서 그 개를 데리고 갔대요. 입양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입양을 한 거죠. 어떻게 보게 오, 되면. 사실 오. 버려졌기 때문에 걔는 이제 파양이 된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쵸. 예.
예, 그래갖고 자기 팀원 중 애가 그 개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갖고 잘 됐다 그럼 잘 키워줘라 얘는 주인을 잃은 개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다독이고 이제 돈 좀 더 주면서 그 개를 그 자기 직원의 어머니 댁으로 보낸 거죠. 네. 한 일주일 지났나? 그 직원이 본인한테 얘기하기가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다고. 네. 걔가 온 뒤로부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러면서 이 개 다시 데리고 가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 개한테 붙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예. 이분은 이미 그 전에 겪은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렇다고 입양한 개를 다시 파양시키고 버리기에는 조금 그래갖고 그렇죠. 이제 이분 생각은 그러면은 내가 일단 데리고 오겠다. 우리 집에 어차피 그분은 이제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개를 키워도 되는 공간이어갖고 자기가 이제 데리고 오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개를 딱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날부터 본인이 아니라 본인 와이프가 꿈을 꾸기 시작을 하더래요. 처음에 꿈을 꾸면은 무슨 꿈을 꾸냐 이러니까 자꾸 문 밖에서 누가 좀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두들기더래요. 오, 예. 근데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이랑 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네.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는 내내 그냥 무시를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네. 근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악몽에서 그런 걸 겪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똑같이 문 밖에서 누가 막 두들기더래요. 문 예.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꿈속에서 집안에 있던 그 개가 문 쪽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문을 열더래요. 예. 점프를 해가지고. 그러더니만 문 하얀색 어떤 물체가 집 안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와, 네. 그러면서 잠에서 확 깬 거래요. 예. 아내분이 확 깨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을 깨운 거죠. 예. 일어나라고. 나 이런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제 남편분은 이제 대충 상황이 짐작이 가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딱 걷더니만 개가 허공을 보면서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있더래요. 와, 들어왔다. 네, 들어온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예. 그래갖고, 들어왔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그래도 개를 만나러 온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예. 그냥 잘 있다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만 지켜보자. 저분도 힘들게 살다 가신 분이고 마지막 친구였던 애가 여기 있으니까 온 걸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해가지고 미안하긴 하지만 이분 한번 지켜보자. 네. 난 생각으로 그날 그냥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대요. 잠을 딱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걔가 이제 그날 저녁에 세상을 달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파서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아마 따라간 것 같다 이런 데리고 식으로 간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꿈 꾸는 것도 없고 예. 그냥 집안에 아무 일도 없고 그래서 계속 일 나가고 그랬대요. 이게 이제 귀신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고 네, 슬프다, 이거 좀. 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것도 이분이 겪으신 건데 한 이제 현장을 딱 갔더니만 경찰들이 남아 있더래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혼자서 가신 건 아닌 거래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분들이랑 통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유품 정리를 시작을 했대요. 네. 유품 정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은 제대로 만지지 못하고 쓰레기 정도만 치워준대요. 그런 경우. 네. 그리고 옆에서 이제 경찰분들이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씩 수집을 해가신대요. 그렇게 이제 옆에서 경찰이랑 같이 하면서 대부분 경찰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쓰레기만 찾아다닌대요. 네네. 괜히 문제가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쵸. 이제 타인에 의해서 이제 가신 분들이니까. 네, 그래갖고 계속 쓰레기만 작업하면서 옆에서 경찰분들은 계속 그렇게 작업을 따로 하시고 네.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 하고 경찰분들은 철수를 하시고 이제 대대적인 청소를 재시작을 했대요. 네. 대대적인 청소를 재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 원래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경찰을 다시 부르는 게 원칙이래요. 오,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현장 짬들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일반적인 쓰레기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오신대요. 그분들은. 오, 네, 그래서 청소를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앨범 하나가 나왔는데 네.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분은. 그 앨범 느낌이 너무 쎄하더래요. 그래갖고 아 이거 건드리지 말고 경찰을 부르자 이 생각이 들어갖고 앨범을 따로 이제 어차피 그분들은 장갑 끼고 일하시니까 장갑 끼시고 봉지에다 이렇게 딱 담아갖고 사진 다 찍어놓은 상태에서 옆에다 네. 이렇게 빼놓고 나서 경찰분을 불렀대요. 경찰분이 오셔갖고 증거품 갖고 작업을 조사를 딱 했는데 딱히 별로 이상할 게 없어갖고 네. 이상할 게 없어갖고 그냥 버리시라고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받고 그걸 이제 쓰레기 처리를 대충 했대요. 근데 앨범이 이상하게 그분 생각에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은 안 들더래요. 네네. 그래갖고 내가만 한번 믿어보자, 한번 보관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봉지채로 이제 본인 집에 이제 보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날 딱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그날 누가 목을 조르더래요. 네네. 그러면서 네가 그랬냐고 하면서 자기한테 오. 막 욕지거리를 하더래요. 오, 예. 그분은 이제 꿈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딱 알아차려갖고 아 나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막 떨쳐내고 나서 네. 귀신을 앞에다 놓고 꿈에서 대화를 했대요. 대화를 하는데 네가 날 죽인 게 아니냐 예.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귀신. 예. 난 아니라고. 나는 그저 거기를 청소했던 인부일 뿐이지 당신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꿈에서 귀신을 막 설득을 했대요. 네. 그래서 막 설득을 하니까 그 귀신이 막 엉엉 울더니만 나 억울해서 어떡하냐 억울해서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하다가 사라졌대요. 네. 사라지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낌이 너무 그냥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간단하게 다 청소 아직 마저 안 끝난 상태니까 가서 제사도 지내드리다 한 다음에 그날 또 제사를 이제 지내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뉴스에 범인이 잡혔다라고 딱 나오더래요. 오. 그 뉴스에 범인이 잡혔다가 나오는데 이게 얼굴을 그때 당시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그쵸. 예, 맞아요. 네, 얼굴은 공개 안 되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딱 공개가 그 정도만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지내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딱 나오는데 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앨범을 딱 펴니까 앨범에 그 사람 사진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뭐야? 예. 그 앨범을 들고 무당한테 찾아갔더니만 아마 그 사진에 있는 거를 따라서 온 것 같다고. 아, 예. 찾다가 이제 못 찾아서 사진에 있는 걸 찾으러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우, 소름 끼친다, 이거. 그 이분들 감 되게 많이 좋으세요. 아, 근데 진짜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예. 근데 현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감이 점점 늘으신대요.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분들도 이제 계속 겪으시는 일이니까. 아, 근데 그분들 이제 청소를 뭐 다니실 때, 뭐 만만한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신입분들은 얼마나 그때 당시 힘드실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도 들은 건데 그냥 일반적인 공고를 한대요. 막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말 뒤에서 이제 너 한번 해볼래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정말 웹사이트에 그냥 올리듯이 그냥 막 공고를 한대요. 그냥 네. 올 테면 와보라 이런 느낌으로. 그래갖고 이제 오면은 대체적으로 첫 판에 많이 도망치고 그러니까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못하겠다고 도망치는 분들이 한 80%가 되신대요. 와, 내 심장 떨려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문 열기 전에. 아우, 우와.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긴 해요. 지금 상상해봤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예. 그리고 한 15% 정도는 청소 과정에서 이제 도망을 치시고 네. 여기서 이제 한 95가 날아가 버린대요. 네네. 그리고 정말 이제 한 4% 정도는 좀 버티다가 그만두시고
거의 한 남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만.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네,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 네.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사실 무섭다기보다는 좀 충격적인 내용들인데 이제 정신질환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분이.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얼마큼 고생하시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 정신질환 관련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제 이것도 다른 분한테 들은 건데 이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초짜 때 딱 처음 그 일을 나갈 때 네, 그때 한번 좀 심하게 트라우마가 박힌 사건이 하나가 있대요. 네, 문을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배들이 마스크를 쓰지 말라 그런대요. 일부러?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냄새를 맡으시면은 어떤 약품을 써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베테랑 분들은 아신대요. 와, 대박이다. 예, 네, 그래갖고 처음 들어가자마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요, 일부러. 예, 그래서 가리키려면은 그 사람도 이 냄새가 어떤 냄새고 이 냄새일 땐 이 약품을 써야 되고 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처음 가면은 마스크를 쓰지 말고 첫 문을 딱 열고 들어간대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좀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게 문을 딱 열자마자 코로 딱 들어온 냄새가 철분 냄새. 아, 블러드 냄새, 그 철. 예, 철 냄새가 확 나는데 그거를 딱 맡고 나서 일 처리를 진짜 정신없이 했대요. 막 기억도 없대요, 본인이. 그냥 옆에 예. 시키는 것만 막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하고 났는데 그 뒤로 한 달 정도 본인이 조금 다쳐갖고 나는 그런 냄새조차도 아. 맡으면은 토가 올라오더래요. 구역질이 나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정말 고생하고 막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네. 그런 식으로 겪으신 분도 한 분 계시고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처음에 그런 거 많이 겪으시고 이제 다음 단계가 어느 순간 오냐면은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경찰분들이 동행해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분들이 이제 옆에 형사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현장이랑 이제 막 감식하는 거 이렇게 막 하신대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옆에 지나가다가 형사분들 수첩을 보신 거예요. 예. 현장 사진들을. 그걸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먹으셔가지고 한 달 정도 제정신을 못 차리면서 살았대요. 근데 이게 의사분들도 정말 힘드실 것 같기도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할까요? 아니면 더 힘드실까요?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죽고 사는 걸 보는 거니까 사실 현장을. 근데 이거는 제가 그거를 수습하시는 대학병원 의사분들도 만나봤고 네. 그리고 그 장례 업체에서 이제 많이들 한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아닌 장례 업체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 두 분들은 익숙하세요. 오. 특히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오시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장례 업체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아마 정신적인 부분으로는 이분들이 더 많이 충격을 먹으실 것 같아요. 직접 보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은 상상이 된대요. 그 현장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제 이분은 어떤 식으로 겪은 거냐면은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이더래요. 근데 네. 쓰레기장인데 딱 그 거실, 그러니까 원룸이었는데 원룸 중앙에만 쓰레기가 없고 의자 하나만 딱 넘어져 있어요. 예.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상상이 되기 시작을 하더래요. 와.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그분은 그래갖고 자기 집에 의자가 혼자서 세워져 있는 걸 보질 못한대요. 아. 이런 식으로 정신 관련 질환들을 정말 많이 겪으세요. 대부분 이제 PTSD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형 스트레스 장애거나 트라우마로 얘기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환각이랑 환청을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는 순간 상상이 간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을지부터 머릿속으로 막 상상이 되기 시작을 한대요. 그럼 현장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그 현장을 보고 아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상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네. 뒤에서 막 때린대요. 목소리가 막 살려줘 이러는 목소리가 막 뒤에서 네. 때리기 시작을 한대. 근데 그게 그 사건 현장을 다 청소하고 나서도 들린대. 막 집에서 잘 때도 막 이럴 때도. 집에서 자도 막 그러고 그냥 비슷한 곳 장소만 가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분들 원룸 같은데 못 들어가실 것 같아. 이거 맞아. 이것도 말씀해 못 들어갈 것 드리려고 같아, 나 같아도. 그- 예. 자기가 이제 이분은 베테랑 분이신데 이제 네. 자기 아래로 새로 들어온 그 초짜 애가 원룸에 살면서 네.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게 페이가 굉장히 세요. 오, 그래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세요. 예. 근데 못 버티고 나가는 거죠. 어쨌든 그 막내가 원룸 살면서 이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네. 걔는 한 2주 정도 버티다가 도망을 쳤대요. 근데 도망을 치고 나면은 이제 만약을 위해 갖고 한 일주일 정도 전화 통화를 한대요. 네. 애가 막 충격 먹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해가지고 너 괜찮냐 뭐 그런 식으로 전화 통화해가지고 후처리를 좀 하시는데 그 애가 한다는 말이 원룸에서 못 살겠다고 집 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원룸에서 살 수가 되더라도. 없겠다고, 자기. 네, 능력이 안 되더라도 대출을 다 끌어 쓰더라도 이사를 와. 갈 거라고 하면서 막 집 찾고 있다라고 막 하셨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원룸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구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얼마나 똑같죠? 생각이 나겠어. 어찌가라면. 네, 특히 만약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랑 구조가 비슷하면 더 심하겠죠, 그게.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정말 고생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환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막 헛것 보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막 환청 들으신다는 분도 많고 이렇게 PTSD 와가지고 그냥 비슷한 현장 뭐 비슷한 장소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하시고 그러니까 특히 벌레 관련된 그게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막 구데기랑 이런 거 막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벌레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이제 특수청소부 분들도 그렇지만 119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 발견을 하는 사람들이 119 구급대원 분이세요. 그쵸, 그쵸. 예. 네, 신고가 들어가면은 냄새가 나거나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집주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래요. 네. 이제 집주인이 딱 대충 느낌이 너무 세갖고 경찰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경찰 분들이 사정을 듣고 나서 일단 오셔서 문을 두들기시는데 문이 만약에 안 열리면은 119 분들이 부르시대요. 어. 그리고 119 분들이랑 동행하고 문을 따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119 분들을 발견하시고 나서 이제 근처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장례업체나 유가족분들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또 바로 못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네. 치우지도 못하고 이제 일단은 이분이 무연고자신지 아니면 유가족분들이 계신지부터 확인을 하는 동안 사진 찍고 그 현장 보존을 일단 시켜놔야 된대요. 그쵸, 그쵸. 유가족분들이 계시면은 유가족분들이 오셔서 사실 이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수청소부 분들 이야기는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매체에 노출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몰랐었거든요. 아, 그쵸. 이제 뒷얘기들은 거의 안 나오죠. 대체적으로 그냥 그쵸.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 정도만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저는 오늘 그랬고 이제 뒷이야기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야, 정말 고생 많으시고 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수청소부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연락이 따로 이렇게 저한테 주시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분도. 그쵸. 예, 아스라님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소름 돋고 정말 무섭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이야기 자체가. 오늘은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런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예고편 한번 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원래 이제 댐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앞에서 먼저 말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 얘기를 듣고 안 겹치면은 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겹치면 하고. 그 댐 얘기 나왔을 때, 이분이 가만히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있긴 있었네요. 예. 근데 달라요. 쓸 순 없어요, 거기는. 아니, 그게 다른 네,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음, 그러니까 직업 관련 괴담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음. 그거는 만신의 어머니께서 겪은 이야기니까 다르죠. 네. 느낌 자체는. 일단 한번 먼저 순서를 양보해 드리고 오케이, 저는 오케이. 이제 물이 나왔으니까 물로 한번 가야죠. 섬 한번 가겠습니다. 섬이요? 네. 그 섬의 이름은 아스라섬.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마음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스라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이제 아스라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자체는, 특수청소부분들의 이제 실화 경험담을 이렇게 한번 들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몽을 꾼다, 귀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렇게 동반을 하시는 이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거고, 분명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직업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진 못할 그런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